점점 흥미가 돼가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예. 드디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당나라 때 흥했던 전기체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체. 전기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함 이런 뜻인데, 전기체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위진시대 흥성했었는데 이 당나라 때까지도 전기 소설이 상당히 흥성합니다. 그래서 전기체식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체는 그야말로 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뭐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모은 것들이 이제 전기체 소설인데, 이것도 전기체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공도사 홍도객이 능이정성 치혼백이라. 임공 땅의 도사, 임공은 지금의 사천성 공내현이라는 곳인데, 여긴 일찍부터 도교, 그다음에 방술, 점술, 뭐 신비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얼핏 여기다가 다 끼워놓은 거죠. 백거이가. 임공에 있는 도사, 도사가 홍도라고 하는, 홍도는 낙양의 궁궐 밖에 있는 그 우리식으로 하면 뭐 여관 혹은 호텔, 모텔 뭐 이렇게 그 외부 손님들이 와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손님으로, 객으로 와 있었어요. 임공의 도사가 홍도관에 객으로 와 있는데, 능히 정성 치원백이야. 그 사람은 능히 이 무엇으로서, 정성으로서, 쉽게 하면 이제 그 방사나 이런 사람들 왜 뭐 기도하고 뭐 정신 집중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정성입니다. 모든 정과 성을 다 그 쏟아내서 그것으로서 치는 초야라. 부른다, 불러낸다, 혹은 다루다, 혹은 이르다, 뭐 이런 뜻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부르다로 합시다. 능히 혼백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한다. 있는 그런 자였다. 자, 공내현에서 온 도사가 홍도관에 머무르고 있는 객이 있었는데, 손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는 바로 방수를 잘 익혀서 정성을 전부 쏟아부으면은 혼백까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진 자였다. 근데 위감군왕 전전사야. 그 임금이 밤에 자지도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양귀비만 그리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 느낌이 있어서, 이 임금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임금이 그렇게 그 혼백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왜 앞에 뭐라 했어요? 그 혼백조차, 혼백 부중 레인몽이라 하잖아요. 그 혼백조차도 꿈에 안 보인다고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래서 전전사하는 거, 전전도 역시 연변이라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 수레거자가 2개 붙었고, 짠짠 혹은 짠짠 해가지고 뭐 처분도 되고 쌍성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그 느낌을 받아서 수교 방사로 은근명이야. 드디어 자기 밑에 있는 방사야말로 뭐 우리나라 무당이나 왜 혼 불러오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도 가끔 보니까 뭐 혼을 불러오는 그 무당이 자기 조상 때문에 그렇다, 또 자기 어린아이로 죽은 뭐 자기 자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막 구슬하면서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식의 말이다 혹은 조상의 말이다 그러면서 조상의 말은 늙은 말로 하고 자식의 말은 애기 목소리로 하고, 그래서 대신 말을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거짓인지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방사지요. 드디어 교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사역형 보조 동사입니다. 드디어 방사는 이제 아까 얘기한 도사 아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뭐 무당이나 방술가겠죠. 방사로 하여금 은근명이다. 은근히 모르게 한번 찾아봐라. 멱은 찾을 멱자입니다. 찾을 멱. 옛날 우리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관동별곡에 보면은 하마면 목멱이 어쩌면 목멱도 보일 것이다. 제일 꼭대기, 금강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체를 그렇게 얼굴는데 그건 남산이 보인다는 이런 얘기예요. 멱은 찾는다 이런다. 멱. 은근히 찾아. 은근도 역시 은근 해서 이거
연면원에 첩은 연면원에 한데 근 이렇게 보기 얼핏 봐서 이게 연면원은 못 느끼죠, 그죠? 뭐 은근 뭐야? 그래서 연면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편방이나 붓으로 같이 했죠. 그래서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에 묶여서 써 있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말도 은근히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은근히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 이 백과에 서 당나라 때까지도 은근을 그냥 이 마음심 없이 이렇게 썼나 봅니다. 밑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은근히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시각적으로 묶여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붓수나 편방을 늘 같이 하죠. 이제까지 나온 많은 그 쌍성 연면을 한번 쌍성 첩은 연면을 보시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 여러분들 혹시 그 자전을 보실 때 말이죠, 전혀 안 보는 글자, 예를 들면 뭐 은자나 근자 다른데 어디 씁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죠?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은에 무슨 연결되는 단어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전은 한 글자가 차지하잖아요. 그 글자만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시면은 그 글자로 혹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가 하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가 다 쌍성연면어, 첩은연면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그런 글자들이죠. 좋습니다, 자관. 자, 은근히 한번 찾아보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배풍어기 분여전이야. 방사가 찾아다닙니다. 이제 어떻게 바람을 밀치고 바람을 헤치고 어기 공기를 타고, 어는 타다는 뜻도 있지만 공기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말이죠. 공기를 조종해서 분여전이야. 마치 이리저리 내달라기를 번개불처럼 번쩍번쩍 하듯이 그냥 그렇게 빠르게 내달리면서 이제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딜 찾아다니느냐? 승천 입지 구지편이야. 하늘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승은 위에 나릴자가 붙은 승하고 똑같습니다. 승관계할 때 승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입지 땅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구지편이야. 구는 이럴 때 찾을 구자입니다. 요구할 구자가 아니고 찾는다는 말이에요. 구지, 이를 찾기를 편, 두루두루 하였다. 널리 하였다. 편은 이 편자와 같습니다. 두인변에 쓴 편자. 이건 두루두루 어디나. 이건 편제란 말 아시죠? 편제. 신의 은총은 편제하신다. 또 우리 지금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파. 저 인공위성 쏘는 전파. 그 전파가 어떻게 나를 찾아다닙니까? 근데 다 어디나 쭉 비치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바로 나를 다 찾아다녀요.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보세요. 그 어떻게 알고 그 길 앞에 있는 걸 다 알려줍니까? 또 핸드폰 보세요. 어딜 가지고 있어도 다 내가 있는 곳을 그 전파가 찾아가서 따르릉 따르릉 하거나 무슨 말소리 다 들리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편은 두루두루라는 뜻이에요. 편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있는 대로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까지 찾아봤느냐? 상궁병락 하황천이야. 저 위쪽으로는 이거는 이제 공간이죠. 위쪽으로는 병락까지 궁 다 해봤고, 병락,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도교에서는 병락, 또 기독교에서는 천당, 그렇잖아요. 그 병락까지 다 찾아봤고, 이제 땅속까지 들어가 봤다니까. 땅속은 황천까지 다가왔어요. 지하세계에 있는 내세, 황천이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천까지 다 찾았어요. 황천은 아마 누런 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누런 색깔의 샘이 흐르나 봐요. 황천까지 다 가봤습니다. 량처망망 개불견이야. 근데 두 곳 다 하늘 위에 병락이나 땅 속에 황천, 양천 두 곳 다 망망 아득하기만 하고 개불견이야. 보이지가 않아. 뭐가 안 보여요? 누가? 양귀비가. 다 찾아가봤는데 돌아다녀봐도 가봤더니 막막해서 어디 찾을 길도 없어. 너무 넓어서 양귀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홀문 해상 유선산한데 호련히 듣기에 저 바닷가운데 바닷속에 말이죠, 선산 신선들이 사는 산이 있대.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삼신산 그러죠. 그리고 바다, 중국 사람들이 동쪽 바다 그러면 거의 가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신산 그러면 어디입니까? 삼선산, 삼신산, 삼선산 그러면 어디예요?
봉래, 방장, 영주산이죠.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봉래는 금강산, 방장은 아마 지리산인가요? 그다음에 영주산은 제주도 한라산이고요. 그래서 이 세 산이 한반도에 있는 삼신산이다. 그래서 옛날 진시황이 거기 가서 불로초 불사액을 찾아오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삼신산이 한국에 있는 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금강산은 지금도 봉래산을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봉래산, 여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가을에 금강산,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래서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를 빗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또 이런 전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들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선산들이 있대. 근데 산재, 허무, 표묘간이에요. 그 산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데느냐? 허무, 아무것도 없는 바다, 그 드넓은 바다에 허무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 표묘, 가물가물하는 곳에 표묘. 이것도 금방 보시면 이거 신사가 두 개 붙었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또 발음을 해보니까 표묘, 요요 같네요, 그죠? 이게 처분연묘로구나.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상황이나 동작이나 또는 분위기나 뭐 이런 등등, 또 새 이름, 짐승 이름, 나라 이름 뭐 이럴 때만 쓰는 그런 언어 표현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신사를 같이 서서 떨어질 수 없음을, 연면되었음을 일러주는 거죠. 그 아득한 표면 가물가물하는 그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그 형상은 어떠냐? 누각, 영롱하고 오운기야. 거기에는 누각들은 령롱해. 우리는 이걸 영롱으로 읽지만 본음대로 원음대로 읽으면 령롱이 되죠. 그럼 리을리을이네. 또 시각적으로 들었다 봤더니 어때요? 구스록이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리을리을이니까 쌍성연면하네 하고 여러분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유각은 영롱하고, 영롱하단 말 우리 쓰잖아요. 아침 이슬이 영롱하다 그러면 빛이 반짝반짝 나고 구슬 갖고 이런 걸 영롱하다 그러죠. 영롱하고 누각들이 그렇게 장식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오운기라, 거기는 5가지 그 구름이, 오색 구름은 알죠? 오색 구름이 생겨나 피어올라 일어나고 있어. 그런 것인데 기중작약 다선자라. 그 속에 작약은 원래 뛰어남, 우뚝함, 훌륭함 이런 뜻인데 여기선 주에 따로 이제 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유약모라. 부드럽고 약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들야들하고 가늘가늘하고 뭐 다른 걸로 안하하고 눈누하고 다 쌍성연면의 처분연면입니다. 금방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런 많은 선녀들이 있다 그러더라. 누구였어요? 양귀비를 가르치겠죠. 거기 선녀들은 되게 가늘고 약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녀를 그린다면 여러분 뚱뚱한 선녀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가늘다란 이제 선녀들이 많다 그러다. 근데 많은 선녀들 중에 중유 1인 자옥하냐. 그 속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선녀가 있는데 그 사람 자가 옥환이래. 다른 선녀가 태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옥진이래. 이 옥진은 양귀비의 어릴 때 이름이 옥환이었고 보교 이름을 받을 때는 태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옥자 하나 진짜 하나 따지면 뭐 옥진이 되죠. 그럼 바로 양귀비죠. 양귀비 있어. 드디어 찾았어요. 찾았는데 설부화모 참치시라. 눈 같은 하얀 피부에 꽃 같은 모습에 참치. 이 참치도 여러분들 금방 보세요. 참차라고 안 했습니다. 참치라고 읽어요. 시경천머리. 참치행체를 좌우유지하면서 참치란 말 나오잖아요. 이건 원래 올망졸망한, 키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런 원래 그런 뜻이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뜻이에요. 뭐예요? 참치. 그냥 키가 뭐 어느 정도거나 무슨 다른 선자들하고 비슷하거나 뭐 하여튼 요런 어떤 뭐 그 참치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쌍성연면어, 처분연면어는 쓰임도 각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난갈이라는 말도 각각 다르듯이. 자, 이렇게 참치한 자가 바로 그의 자라. 양귀비라 이거예요. 찾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 방사가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방사가 이제 알려야죠. 드디어 만나봐야죠. 그래서
금궐 서상의 고옥경이라. 금궐, 황금으로 장식한 궐. 바로 누구예요? 양귀비가 살고 있는 그 대궐이겠죠. 대궐의 서상, 서쪽에, 대궐 중에도 서쪽에 있는 다른 건물에 또 살고 있습니다. 상은 건물 이름이 낭상, 그래서 그것도 건물의 한 명칭입니다. 우리도 서상기 그랬잖아요. 서상기, 그죠? 금골 서상의 고는 똥똥똥똥 두드린다. 우리말로 녹화한다, 이걸 고라고 그래요. 고. 그래서 옥경, 옥으로 만든 경. 경은 뭐냐? 옛날 우리나라 그 한옥 대문에 이제 가면은 잠겼으면 이렇게 양쪽 대문의 가운데 이렇게 저기 있고 양쪽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달렸습니까? 되게 이제 호랑이 그 바탕이나 이런데 이렇게 동그란 손으로 쥐기 좋은 동그란 쇠로 된 동그라미가 하나 달라 있어요. 그죠? 이게 경이에요. 경.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고구려 때 자제들을 불러서 가르치던 학교 뭐예요? 경당, 그러죠. 경당. 이 경자에다 집당자. 자, 옥으로, 그걸 이제 여기서는 옥으로 만들었어요. 뭐 신선사계니까. 그거로 만든 걸 어떻게, 그걸 잡아서 그 경은 원래 문을 닫고 열고 하는 데도 쓰지만 다른 데도 못 쓰는 건 잠겨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외부 사람이 와서 안에 누구 있어 하고 알릴 때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걸 갖다 어떻게 땅땅땅 두드리면서 누구 있어 하고 두드리면 그 소리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저 안방에서도 들려요. 그럼 주인이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경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가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경을 또 땅땅땅 두드렸죠. 두드리면 누군가는 나와서 응대하겠죠. 근데 이 양귀비가 사는 여기에는 양귀비도 역시 여기서도 누굴 데리고 있으면 시녀를 데리고 있겠죠. 그죠? 그 시녀가 하나는 소옥이고 하나는 쌍성입니다. 소옥은 밖에 어떤 소식일 때 나와서 관리하는 그런 시녀고, 그 다음에 쌍성은 양귀비 옆에서 직접 양귀비에게 시중을 드는 그런 시녀겠죠. 자, 그래서 소옥이 나와서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교, 돌려서 빙글빙글 돌아서 교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럼 소옥으로 하여금 돌려서 소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했다. 누구에게? 직접 소옥이 누구의 양귀비에게 보고하진 않잖아요. 그럼 또 중간에 하나가 있겠죠. 그게 아까 누구라고요? 쌍성이죠. 쌍성에게 가서 보고해라. 그럼 쌍성이 양귀비한테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쌍성은 원래 오왕부차의 딸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소옥은, 그 다음에 쌍성은 서왕모, 서왕모라고 여러분들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아십니까? 저 곤륜산 서쪽 그 천지라고 하는 곳에 거기 살고 있는 선년대, 옛날에 주나라 때 주천자, 주모강이 직접 찾아가서 만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왕모는 3000년 된 복숭아를 먹고 사는데 그 복숭아 씨를 한무제인가요? 그 복숭아, 서왕모를 만난 한무제에게 그 씨를 주니까 씨를 몰래, 복숭아를 먹고 몰래 숨겼어요. 숨겼더니 서왕모가 왜 그걸 숨기느냐 그랬더니, 나도 심어가지고 이 천도 복숭아를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건 3000년이 지나야 싹이 트는데, 그걸 어떻게 당신이 먹을 수 있겠소? 했다는 그런 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주에 보면 소옥과 쌍성은 둘 다 서왕모의 시녀였다. 근데 그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왜? 도교적이니까, 이건 방사적인, 방술 얘기니까. 또 전기적인, 아까 이건 전기적인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문 여긴 다 끝났습니다. 좌우간 드디어 임공도사에 의해서 방사가 신선산에 가서, 신선들이 사는 산에 가서 양귀비를 만났습니다. 자,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 보세요. 예.